예, 증시에서의 주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시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애플발 급락세가 뉴욕 증시 전체를 좀 흔드는 모습이었죠. 애플 얘기를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애플의 최신 아이폰용 부품을 공급하는 레이저 센서 제조업체인 루멘텀이 실적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루멘텀 같은 경우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3D 감지 레이저 다이오드의 최대 고객 중 하나가 부품 주문을 대폭 줄였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애플의 급락이 시작했죠. 애널리스트들은 이 최대 고객사가 애플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에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애플 제품 업체인 재팬 디스플레이도 실적 경고를 내놓으면서 좀 맥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JP모건은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고요. 아이폰의 목표 주가는 애플의 목표 주가는 기존 270달러에서 266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들이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보는 것만도 11월 들어서 투자 의견이랄지 혹은 목표 주가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한번 표로 이렇게 집계가 될 건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그러니까 딱 3달 전까지만 해도 훨씬 바이가 많았었던 애플이었는데 지금은 홀딩을 나타내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더 많아졌고요. 매도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약간은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좀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물론 어떤 무형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는 해드렸습니다만 아이폰에 대한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오늘 주가 5%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죠. 앞서 얘기 나왔지만 안면 인식을 하는 제조사의 대표적인 제조사가 루멘텀 홀딩스인데 루멘텀 홀딩스가 실적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루멘텀의 주가 자체가 오늘 30% 이상 주가가 급락하면서 결국 애플의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는 한두 군데의 증권사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JP모건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역시 이머징 마켓에서에 대한 판매 부진 우려 이런 얘기들이 핵심적인 그런 바탕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롱보 리서치라는 곳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확인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결국 아이폰 XR과 아이폰 XS 맥스의 주문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문의 기존보다 좀 축소됐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번에 그 핵심 기존 대표 상품인 아이폰 XS에 대한 주문은 상황 변함이었고요. 작년 모델이죠. 아이폰 X이나 아이폰 8은 여전히 또 주문을 계속 늘린 것도 있다. 소폭 늘려놨지만 핵심은 이제 아이폰 XR과 XS 맥스가 일단 주문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상당히 많은 증권사 조금씩 많건 적거나 목표 주가를 좀 내린 것도 있고요. 물론 올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있겠으나 결국은 핵심은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은 갈수록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스스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예전에 1년마다 바꾸던 분들이 좀 더 쓰고 2년, 3년 돼도 별로 고장이 잘 안 나는 것들이 대부분 많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이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오래 쓰는 사람이 많이 있고 가격 자체가 비싸진 거죠. 실제로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매장 가보시면 직접 사시는 분이요. 그 자급제 폰을 직접 사시는 분은 200만 원이 근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우스갯소리로 냉장고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싸다는 얘기하니까 그만큼 지금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매매 이거 자체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의 소위 조정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애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 갑자기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실적이 급격하게 팍 떨어질 가능성도 적긴 하겠지만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흔히 51선, 201선 얘기하면서 일단은 소위 약세 국면에 대한 지지표에 있고요. 흔히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은 201선에 대한 지지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걱정한 목소리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또 하나 최근 시장에 미국 시장에
걱정거리 하는 것은 어떤 애플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강한 달러가 지금 시장의 한복판에 와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얘기조차를 별로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묻혀져 있는 거죠. 무역 협상에 묻혀져 있죠. 중간 선거에 묻혔죠. 오늘 또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묻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화면은 잠시 다시 보여드리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빨간 선이 쉽게 얘기해서 달러 인덱스가 되겠고요. 예. 위가 지금 S&P 500인데요. 정확하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S&P 500 흘러내리면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지금 17개월 내 최고 은근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강한 달러는 결국 채산성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가의 약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얘기 나왔던 오늘은 사실 이것도 있었지만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가장 시가총액이 크니까 애플이 있었지만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아주 큰 일을 쳤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7% 이상 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총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기소되고 엄청난 부패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쉽게 얘기해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갖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약간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뭐 다시 내라 하고 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따르면서 7년 만에 최대폭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 종목 합쳐서 오늘 다우지수 기준 한 200% 이상을 두 종목이 끌어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달러 인덱스와 S&P 500 간의 그 상관관계나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꼭 애플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감안하시면서 좀 이쪽에서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애플과 또 미국 증시 얘기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내로 옮겨가도록 할 텐데요. 역시 어제 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뉴스들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죠. 주가 급락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심의가 금감원의 승리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찌 될지는 한번 내일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이나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문건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국회 예결위에서 특혜 상장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장 폐지 공포심까지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3분기 어닝쇼크 소식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연이어 들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11% 급락을 했고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모두 10%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참 암울했던 제약바이오주 하루였고요. 앞으로 뉴스들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분위기 자체도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소위 삼성 바이오로직에 관련된 정부 당국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로 각각의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리고 회사 측도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죠. 금융위원회가 상급기관이 되겠는데요. 거기 이제 그리고 해당되는 소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가 있고요.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소위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더 큰 이슈가 또 있을 것이 되겠고요. 사실상 이걸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그럼 지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14일 날 내일 다시 금융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될지 안 될지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됐으면 벌써 1년 전에 됐고 올 초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으나 여하튼 현재 진행형이고 결국 최소한 올해 들어서 1년째 계속 이런 불안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 가지 기자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증권사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목소리 얘기했고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투기적으로 이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올라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는. 그렇지만 안 좋으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우조선 해양 사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다 그런 건 노이즈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되겠고요. 거기서 그 금융선물위원회에서 누군지 모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들 소설로 쓰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은 물론이고요. 소위 바이오 제약업계는 물론 특히 이제 이게 작은 것도 아니라 시가총액 탑 10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런 기업에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주시장의 큰 뭐랄까요? 신뢰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어제 또 급락을 했었던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러면 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늘 똑같은 말씀을 제가 뭐 수년째 드리는데요. 이건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냉정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될까 극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개별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0.1%도 안 된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증권사에 내노라는 애널리스트들조차 대한민국의 바이오, 특히 이런 삼성이가 됐건 셀트리온이 됐건 간에 목표 주가를 내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나마 삼성이나 셀트리온 많이 냈지만 삼성은 그나마 올해 들어서 더 줄여놓고 있거든요. 이런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차트로 분석하냐 이거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이오가 됐건 제약이 됐건 신약 개발이 됐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업계, 제약업계에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유한양 이런 발표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투자해서 크게 큰 대박 나는 것이 있어 왔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유한양만 하더라도 그거를 그 다음날 발표할지를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정말 알고 매매했다면 진짜 그거 큰 집 갈 일이거든요. 네. 엄청난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각 기업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외 사업, 여러 가지 어떤 임상이 됐건 뭐가 됐건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이 성과 여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방향을 믿고 그러면 펀드나 ETF가 진짜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바이오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성이나 성장성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도 너무 미약하고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ETF나 펀드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어제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급락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 따기거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막바지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D-3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큰 기업들 위주로 지금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최종 점검 한번 해보고요. 4분기까지 가능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기거도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